그래서 가장 사업계획서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가 혁신성입니다. 과연 이 아이템이 팔릴 만한 혁신성이 있는지 라는 게 1번이고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숫자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실성이 없는 숫자 쓰는 거 어때요? 100% 탈락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미 교수의 창업톡. 오늘은 심사위원이 뽑아주는 사업계획서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챗GPT한테 물어볼 거예요.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라고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창패 사업계획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창패 사업계획서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에 제출하는 핵심 문서로 사업의 아이디어와 실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성공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의 개요는 사업명, 창업 아이템, 목표 시장 및 고객을 갖다 잘 나누고요. 창업의 동기 및 배경,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과 경쟁력, 시장 분석 나와요. 그리고 사업화 전략, 매출 및 수익 모델, 사업 추진 일정, 재무계획, 기대 효과, 팀 구성. 그리고 이거는 경험이 없는 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실제로 구글에 있는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갖다가 다 잘 모아서 정리한 거죠. 성공적인 작성 팁 1번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써라. 말을 너무 길게 쓰면 어때요? 심사위원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문장은 여러분 2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자료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득력 있게 통계, 시장 보고서 등을 활용해서 신뢰감을 높이세요. 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현재 청창사예요. 청창사 쓸 때 제가 국내 목표 시장 부분에 이렇게 쓰겠어요. 국내 미용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2,700억이었는데 2021년도에 몇억 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얼마였다. 근데 출처가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무슨 리포트, 보고서다. 또는 무슨 논문이다. 또는 아니면 무슨 신문 몇 월 며칠자다. 라는 게 뭐예요? 출처죠. 이걸 반드시 써야 돼요. 왜일까요? 챗 GPT를 비롯한 이 대화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안에 자료들을 다 모아오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팩트다 아니다 라는 것을 필터링하는 기능이 100%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내가 쓰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정말 그 출처가 맞는지 또는 이 데이터가 맞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검증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챗GPT 4.5 버전으로 가서 예비창업 패키지, 그러니까 예창패 사업계획서라는 키워드에서 나온 성공적인 작성 팁 2번째에 통계, 시장 보고서 등을 활용한 신뢰도를 높이세요 라는 게 있고요. 3번째는 가독성입니다. 가독성은 내가 이 문서를 작성을 했어요. 이 문서를 작성을 했을 때 글로만 이렇게 쓰면 어때요? 이 사람은 별로 내용에 대한 조사가 약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진이나 표나 그래프 등을 어떻게 해야 돼요? PPT로 만들어서 오려 붙이기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망고보드나 미리캠퍼스 잘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따봐서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집어넣어서 텍스트가 쭉 있고 그래프가 있고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이 있고 이렇게 가독성을 좀 높이면 남들이 봤을 때 엄청 많이 뭐 한 것 같아요? 연구한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 지나치게 이상적이지 않게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작성한다. 이유가 뭘까요? 청창사는요. 앞에 뭐가 있냐면 자기 진단 그 뒤에 페이지에 일반 현황이 나와요.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요 성과가 있어요.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라고 하거나 2024년도 전 기준인 거죠. 그러면 고용은 몇 명, 매출은 얼마, 그리고 수출이나 투자는 얼마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너무 현실성이 없는 매출 계획을 쓰면 어때요? 떨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채널에서 팔고 이런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목표가 2배 성장할 거예요. 이거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의욕이 앞서서 저 한 6배 성장할 거예요.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조금 더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김상미 교수가 챗GPT 4.5 버전을 가지고 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 아이는 이렇게 쓰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할까요? 사실은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다 이 내용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영상을 보는 것도 좋지만 챗GPT 4.5 버전이나 아니면 다른 AI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강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은 사업계획서에 있어서 개요는 저의 다른 영상을 많이 보시면 제가 한 4년, 5년치 정도 이렇게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에 그냥 쭉 보세요. 하나당 10분 내외로 찍었어요. 왜? 너무 길게 찍으면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핵심 내용은 별게 없어요. 그래서 업종별로 그리고 내가 아이템별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지난 영상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템의 차별성과 경쟁력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예창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아이템의 차별성에 대해서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 차별성의 뜻이 뭐죠, 여러분? 기존에 있는 이 나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대비 우리의 좋은 점이 뭐냐 라는 건데 이게 우리의 혁신성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우리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혁신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5개 정도 업체와 뭐를 만들어요? 비교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비교표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걸 비교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죠. 경쟁사 대비 이 아이템은 식품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성분이 이 식품은 다른 회사와 어떤 게 달라요? 라는 걸 비교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겟층에 대해서 1차, 2차 타겟층에 대한 것들을 갖다 분류해 줬어요. 타겟층이 뭐죠? 저는 아이폰을 씁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디자인이 되게 강해요. 디자인 업무들이 되게 많고 패키지라든가 브랜드라든가 뭐 BICI 만드는 그래서 이 친구들의 환경은 맥북이에요. 맥북. 그리고 맥북에 아이폰을 쓰니까 저는 아이폰을 써요. 근데 제 나이가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아이폰을 쓰는 사람보다는 뭐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훨씬 글자도 크게 할 수 있고 물론 얘도 크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 같은 소비자는 사실은 갤럭시냐 아이폰이냐라고 봤을 때는 어때요? 주 타겟이 제 원래 나이대들은 갤럭시다. 이건 예를 들어서지 뭐 갤럭시 쓰는 분들이 뭐 조금 더 뛰어나지 않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주 타겟은 1번이 이 아이폰은 누구예요? MG예요. MG. 2차 타겟은 누굴까요? MG가 가장 크다라고 하면 2차 타겟은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2차 타겟이겠죠. 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아이폰 생태계 안에서 쓸 수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네트워크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 1차 타겟은 MG면 실제 2차 타겟은 누구다라는 것들을 여긴 잡아주고요. 그리고 가격, 용량, 그리고 원산지, 그리고 영양학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쭉 나눴어요. 내가 음식이면 이게 맞죠. 식품이면. 그러면 식품이 아니라 서비스예요. 근데 플랫폼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눠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항목들을 잘 나눌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가장 사업계획서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가 혁신성입니다. 과연 이 아이템이 팔릴 만한 혁신성이 있는지 라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숫자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실성이 없는 숫자를 쓰는 거 어때요? 100% 탈락합니다. 심사위원들은요, 업종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심사위원 구성되는 풀들을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 도약 패키지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도약 패키지에서 메디칼이라는 부분에 심사위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럼 다 의사가 가나요? 의사분들은 심사위원 안 해요. 왜냐하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심사는 심사 전문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교수냐 아니냐 이거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심사위원으로서 라이센스처럼 어떤 교육과정이 있어요. 뭐 팁스를 마쳤는데 팁스 졸업하고 나니까 당신 혹시 정부지원사업 관련돼서 심사하고 싶어요? 이런 교육과정이 있어요 라고 해서 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멘티 중에 하나가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저 팁스 졸업하고 나니까 실제 정부지원사업 심사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교육 들을까요? 라고 해서 그분은 그 과정 이수하고 나서 뭐 하고 있어요? 정부지원사업에 심사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전문성이 뭐예요? 본인 했던 IT예요. 근데 이분 메디칼 심사하고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심사위원들은 심사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사업계획서에 뭐를 봐요? 혁신성이 뭐냐? 정말 실현 가능한가? 이 KPI, 목표 숫자가 맞는가? 이런 거 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시고 정리하자면 간결하게 쓰자. 길게 쓰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두 번째,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쓰자. 세 번째 뭐예요? 통계나 수치, 출처를 반드시 쓰자. 그 네 번째는 뭐예요? 숫자화하자. 그리고 실현 가능한 KPI, 목표를 정하자. 정량적인 거는 예를 들어 단계별로 3년치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잘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꼼꼼히 잘 체크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쓴다라고 하면 반드시 합격하는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가지고 선용하세요. 좋은 뜻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 합격하시면 꼭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나중에 합격했습니다라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채널이 되기를 오늘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김상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